그래서 내가 굉장히 우리 교회 내에 있어서 선 리스트에 거의 뭐 5위 정도 안에 들었다? 근데 나 아프리카 방송 한 4개월 시작하고 네이버에다 자꾸 검색하면은 나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토끼 이러고 있는 사진 나오고 나 선자리 다 끊겼어. 완전 바짝 말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가 그러면 어떻게 외국에서 사는 이렇게 교포 남자라도 걔네들은 아프리카 TV를 아직 못 봤으니까는 어떻게 교회 또 이렇게 분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좀 주변에 그 누구의 사촌에 누가 막 캐나다 어디 사는 사람들을 막 하려고 했다? 근데 거긴 인터넷 없냐고. 그분들도 네이버에 자꾸 내 거 뒤져가지고 자꾸 처음에는 선을 보기로 했는데 자꾸 그 교회 집사님이 어머 근데 제시카 엄마 멀어서 자꾸 내가 하여튼 선이 자꾸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는 그냥 포기했어요. 자꾸 포기하고 요즘은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모니터를 하면서 곰탱은 성격이 어떠니? 야 현우는 그 전주 이신데 어떻게 괜찮겠니? 같은 이신데 자꾸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 방송에 자주 오는 남자들 자꾸 이런 사람들을 언급해요. 우리 고동은 나이가 어떻게 되니? 로이 로이 오빠 로이 오빠 언급 많이 하시죠. 기르티님 언급 많이 기르티님도 언급 되게 많이 해요. 블리스님도 언급 많이. 그러니까 우리 방에 딱 자주 오는데 멘붕님은 이제 저보다 어린 거라니까는. 그리고 멘붕은 워낙 부들팡을 좋아하니까는 약간 우리 엄마도 약간 새침해요. 멘붕한테는. 자, 그런데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선을 본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 미국에서도요. 계급사회가 아니긴 하지만 분명 로열 패밀리 같이 자신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뭐 그저 무슨 그 girl 있잖아. 그 뉴욕이 되게 잘 사는 집 딸내미 아들하고 아들내미들하고 서로 돌려가면서 막 사귀는 그 드라마 내가 가십걸. 그 가십걸처럼 뭔가 자기들이 상류층 계층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층 안에서 만나는 거를 선호하는 경향은 물론 있어요.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본다는 거는 좀 없고요. 선을 본다는 표현보다 그냥 편안하게 뭐 주선을 해서 소개팅 받다 정도는 I have a blind date라는 표현을 쓰시면은 딱 정확한 표현입니다. I have a blind date라는 표현을 쓰시면 누군가에 의해서 소개받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압구정 그 남자님 별풍선 1개 팬가입 어서오세요. 블레가 안녕. 초콜릿 18개 고맙고요. 갓나우 새끼님 초콜릿 10개 매일매일 들어오시네요. 감사합니다. 미년 체포웰님 별풍선 1개 감사하고요. 만보야 안녕. 그럼 만나기 전에 사진 교환 안 해요? 할 수도 있지만은 좀 미국에서는 근데 소개팅이라는 개념이 되게 없어요. 저도 잘 소개팅이라는 개념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뭐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되게 편하게 말 거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 바 같은데 주말에 가는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갈 수 있어요. 맥주 한잔 하려고 바에 갔는데 옆에 앉아있는 아가씨가 혼자 와서 바를 먹고 있다가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막 자기 어떤 회사 다니나 뭐 그렇게 하다 만날 수도 있고 보통 친구 소개 그다음에 대학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만나요.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막말 거는 거.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스몰 톡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옆에 사람한테도 그냥 말을 걸 수 있고 그냥 슈퍼마켓에서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또는 친구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야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거야. 그래서 파티에 만나가지고 그 파티가 무슨 외설스러운 막 다 댄스 추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만나서 인생을 얘기하고 너는 어느 에서 왔니? 나는 여기서 살다서 이런 얘기를 하는 파티이기 때문에 그냥 건전한 파티예요. 그냥 그런 곳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한국에서는 무리인가요? 아니요, 무리 아니죠. 한국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선우, 무슨 듀오, 이렇게 아예 선을 주선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선을 주선해 주는 데가 있는데, 요즘은 어떠냐면은 무슨 파티 전문
남녀 이렇게 미팅을 주선을 하는데 그 미팅이 10명 앉혀놓고 10명 앉혀놓은 게 아니라 남자 20명, 여자 20명을 무슨 파티에 초대를 해요. 그 파티에 들어가는데 뭐 15만 원씩 내야 돼. 그러면 뭐 음식을 무제한 먹고 뭐 와인과 샴페인을 마시면서 그 안에서 만나는 건데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학벌이 뭐 돼야 된다든지 직업이 돼야 된다든지 그런 거 요즘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건 없고요. 제가 그런 문화를 미국 친구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진짜 제 미국 친구가 깜놀했어요. 진짜 제 미국 친구가 그냥 깜놀했어. 와, 니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근데 미국 애들은 이렇게 감히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유연애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사람은 내가 결정을 한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엄청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얘를 데려왔는데 부모님들이 막 엄청 반대하고 이러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일단 돈을 많이 대주시잖아요. 부모님들이 돈을 많이 대주시는데 외국은 그렇게 부모님들이 결혼 비용이라고 주지 않아요. 물론 주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주지 않아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부모님 허락이 있어야 결혼이 순탄한 한국과는 많이 다르네요. 왜냐면 그게 서양 문화인 것 같아요. 자유연애 사상.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고 뭐 분명 부모님이 반대하는 경우는 있지만 재정적으로 부모님이 그렇게 뭐 도움을 많이 주는 것보다 이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진 않아요. 맞아요. 좀 잘 사는 집이면은 분명히 부모님이 결혼에 돈도 대주고 애들 집이랑 차도 사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일반 중산층에서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자유로운 연애 중이라고 써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자유연애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오픈 릴레이션십. 그거는 자유로운 연애는 이거랑은 틀려요. 그러니까 자유연애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내가 결혼하고 싶고 내가 만날 사람을 내가 정한다는 얘기고 그 페이스북에서 오픈 릴레이션십이라고 돼 있는 건 난 누구나 다 만나 이런 얘기야. 가볍게 여러 명을 만난다 이 얘기야. 완전 바람둥이 뻑큐 두들팡이 그건 바람둥이인 거 뻑큐 맞아. 그래서 그럼 제가 결혼에 대한 얘기는 짧게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이혼이 주제거든요. 자유여행 사상인데, 자, 그러면은, 자, 커플을 하나 만듭시다. 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었어요. 이 둘은 대학교 친구예요. 대학교 동아리를 통해서 만났어요. 되게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 이제 대학교 때부터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둘은 한 명은 뉴욕에서 왔고, 한 명은 LA에서 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은 텍사스에 있어요. 그럼 얘네 집은 LA고 집은 뉴욕이고 여긴 LA야. LA에서 텍사스까지 비행기로 4시간, 한 3시간 걸리고요. 뉴욕에서 텍사스까지 비행기로 약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려요. 굉장히 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타지에서, 텍사스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둘 다 텍사스에서 직업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미국 애들은 동거해. 어떻게 동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되게 문란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화에선 문란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문화는 여러분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엄마 나 이제 엄마랑 안 살고 남자친구랑 같이 살래 이러면 약간 이상해요 그거. 근데 미국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보통 부모님을 떠나면 다 다른 주로 가서 살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도 내가 타지에다가 내 딸내미를 보냈잖아요. 타지에다 아들내미를 보냈는데 이 둘이 친구도 사귀고 뭐 하고 잘 살면 좋은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건전하게 만나면서 둘이서 같이 살겠대. 그러면은 너네 둘이 진지하게 생각한 거냐? 그러면 진지하게 생각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동거하는 겁니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들이 여기서 찬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동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동거할 수 있어. 왜냐면은 미국 사람들 전체적인 생활 방식이 약간 부모님을 떠나서 타지에서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화를 이해를 하실 때는 이런 배경을 알게 되면은 미국에서 어떻게 너 동거할 수가 있어? 이러면 오히려 너가 좀 병신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미국 애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프랙티컬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동거를 안 하고 결혼할 수 있냐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 틀리다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막말로 너네가 동거 먼저 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고 성공적인 결혼을 했다면 이혼율이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나라는 엄청나게 이혼율이 높아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 그 사람 애들이,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을 보면 너네 동거 안 하고 결혼해? 어떻게? 이렇게 해요. 어떻게 동거를 안 하고 결혼할 수가 있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나라 사람은 동거하면 안 돼. 부모님한테 혼나. 우리나라 사람이 안 해야 되는 거 뭔 줄 알아? 동거하기, 문신하기 그거 안 돼.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안 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냐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상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문화예요. 자, 그러면 동거를 둘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뭐 얘도 아파트를 가서 살고 지도 아파트가 있을 건데 둘이 같이 아파트를 살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가정하에 동거를 시작하게 되면 동거할 때 뭐 아파트 뭐 침대도 있고 뭐 TV도 있고 소파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이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면 뭐 혼수다 뭐다 이런 게 간소화되는 거예요. 미국의 결혼식이 간소화되는 이유는 동거에서부터 결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둘이 뭐 누가 부모님 누가 집을 구할 거냐 이걸 부모님이 얘기할 상황이 아닌 거야. 얘네는 그게 생활이야. 이 둘이서 지금 이 집에 살고 있어. 그럼 이 집 월세를 지네 둘이 알아서 내야 되는 거잖아. 둘이 결혼을 갑자기 한다고 해서 이 부모님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막 연연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이서 그냥 결혼한다고 하고 어떨 땐 이런 거죠. 세금 문제 때문에 부모님 저희 이제 다 뭐 한 6개월 후에 결혼할 건데요. 일단 서류 작업부터 먼저 해놓을게요. 저희 세금 때문에요. 그래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미국 월세는 비싸요 한국보다 그러시는데 미국 사람들은 보통 다 월세를 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다 월세를 내고 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살 때, 그러니까 대출을 끼는 거죠. 근데 그 대출이 30년짜리, 50년짜리예요. 그러니까 30년짜리로 낸다 그러면 거의 월세값만큼만 평생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평생 월세 내는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기지라고 불러요. mortgage. 모기지 론은 아니에요. 모기지 자체가 론이에요. 집 론이야. 그래서 모기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거 문화가 달라서 그러니까는 나는 그래요. 문화는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거를 안 하니까는 고귀한 문적이고 미국 애들은 동거를 하니까 이런 더러운 것들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나라 문화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또 그래요. 그렇게 미국에서 또 보고 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한국에 가져와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동거를 해야 된다라는 이론은 틀린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너한테 있을 거야. 네가 동거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미국 애들이 했다고 그게 다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나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만 있어요. 결혼할 여자만 있어도 좋겠네요. 고독해요님. 고동님이지. 고동님 왜 닉네임 그래? 고동님 못 알아볼 뻔했잖아. 윤마 워더님께서 초콜릿 7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쵸? 눈이 안 보이네. 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동거를 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면, 그리고 이게 있어요. 결혼 선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봉투에다가 별로 안 친하면 5만원, 그래도 좀 친하면 10만원, 막역 지우다 그럼 저는 20만원까지 넣어봤어요. 20만원까지는 제가 넣어봤어요. 저 그 이상은 못 내봤어요. 한국은 결혼 선물을 현금으로 줘요. 그리고 그 결혼 선물이 보통 결혼식장을 빌리는 거랑 뭐지 이게? 퉁쳐져요. 아시죠? 그래서 막 제 친구들은 별로 부잣집 애가 아닌데 결혼식장을 빌리는데 2천만원, 3천만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니네 그렇게 부자 아닌데 왜 결혼식장을 그렇게 비싼데 하냐? 제시카, 결혼식장 비용은 어차피 하객들 선물로 다 퉁쳐져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객들이 들어오는 돈이 그 정도 대가 돼서 결혼은 뭐 할 수 있다. 보통 예식이 3천이야? 내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미국은 그렇잖아요. 미국은 결혼식 자체는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쓰고
그냥 대충 작은 뭐 그냥 결혼 예배당 작은 거 가족 불러서 어디에 돈을 오히려 많이 쓰냐면은 리셉션 파티. 그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밑에 층 내려가거나 위층 올라서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밥 먹고 국수 먹고 얼른 집에 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 떤떤떠던 결혼식은 모든 사람이 참가하지만 그 이후에 식사를 제공하고 파티를 하는 피로연 리셉션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리셉션이라고 부르는 피로연에는 오직 초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리셉션은요, 한 3시간 이상 지속이 돼요. 리셉션 가서 뭐 하냐? 밥 먹고, 신랑 신부가 케이크 자르고, 신랑 신부가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 다음에 딸이랑 아빠랑 춤추고, 신랑 신부 춤추다가, 뭐 여러분 다른 밴드 불러서 공연도 하고, 약간 파티예요. 진짜 결혼식 자체보다는 리셉션을 진짜 내가 친한 사람들만 부르는 게 리셉션이에요. 파티 좋다. 그쵸? 그래서 이 리셉션은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는 그렇거든요. 5월달에 이번 주 토요일날 예를 들어 내일 내가 결혼식이 2개, 3개 잡혔어? 그럼 12시 하나, 3시 하나, 6시 하나 뛸 수 있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리셉션이 최소 3시간이고 길게는 5시간, 6시간까지 저녁까지 막 술 먹고 파티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리셉션에 초대됐다는 건 거의 하루 반나절을 그 사람 결혼식을 위해서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써줄 용의가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 파티에 초대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열심히 결혼을 했는데 바로 이혼으로 넘어갑니다. 이혼은 영어로 divorce라는 단어를 써요. divorce. 갑자기 이혼, 왜 결혼하자마자 이혼해요? 아니, 결혼하자마자 행복하게 살다가 이것들이 금방 이혼을 해. 자,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굉장히 이혼을 많이 하니까. 한국도 요즘 이혼 천국이에요.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옛날에는 막 이혼하면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봤는데 이제는 이혼을 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혼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혼을 한 사람이 제 가족에도 굉장히 많고 제 가족에 친척분들 중에 이혼한 분이 많아요. 내 가족도 이혼을 했는데 내가 남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냥 눈에 워낙 익숙해지면 마치 눈에 익숙해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혼 뭐 할 수도 있지 뭐. 이혼은 뭐 너만 하냐? 요즘 다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한국이요. 이혼율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혼율이 높다 해도 전 세계 10위밖에 안 된대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안 좋게 보죠. 전 세계에서 이혼을 좋게 보는 나라는 없어요. 왜냐면 그건 사실이에요. 미국이 마치 뭐 되게 미국이 이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막 이혼이 쉬운 것 같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혼을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결혼은 좋은 거죠. 하지만 이혼을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어머 이혼했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국은 이혼율이 뭐 세계 1위다 이러는데 아직은 그래도 10위밖에 안 해요. 근데요, 미국은요, 전 세계 5위 안에 들어요. 제가 5위에서 몇 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게 1위인 국가가 어딘 줄 아세요? 벨기에가 1위래요. 나는 모르겠어. 오히려 복지가 잘 된 나라일수록 한국보다 미국 사람이 잘 살아요. 미국이 복지가 더 잘 돼 있어요. 근데 미국보다 벨기에, 특히 유럽권은 복지권은 더 잘 돼 있어요. 경제는 좀 떨어지더라도 복지는 더 잘 돼 있어요. 그랬는데 훨씬 더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멘붕. 내가 오늘 그것 때문에 이걸 사실 준비하게 됐어. 오늘은 제가 많은 부분에 재산 상속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미국이 5위 안에 드는데 제가 뭐 사진을 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한테 이런 사진을 같이 보여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혼에 관련된 사진이었고요. 의대 갔니 너? 의대 갔어? 지도 하나 보시고 넘어갈게요.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벨기에, 미국은 53%래요.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미국인데요.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이거보다 더 많이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아이쿠야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항상 위로 가야 되는데 보시면 미국의 이혼율이 몇 %예요? 53%예요. 여러분 미국이 이혼율이 53%라는 건 내 친구가 10명이 결혼을 하면 그 중에 5명은 이혼한다는 얘기예요. 10명이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5명이 이혼을 해. 근데 이거는 물론 결혼을 한 사람들을 근거로 얘기한 거예요. 그거 알지만 후진국으로 갈수록 결혼율은 높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결혼을 한 사람 중에 이혼율을 한 거기 때문에 선진국이 높을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결과예요. 벨기에는 그럼 다 이혼해요? 뭐 한 57% 될 수도 있겠지. 하여튼 53% 정도 이혼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미국에서 흔한데 정말 미국에서 이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되게 초등학교 애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엄마들하고 되게 많이 친해요. 특히 제가 가르쳤던 진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쳤던 우리 매튜라는 애가 있는데 제가 매튜 엄마랑 되게 친해져서 매튜 엄마가 매튜네 학교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저한테 소개시켜줬어요. 제가 그 같은 학교에 있는 한 3명, 4명 정도 3명은 꼭 쭉 가르쳤고 뭐 4, 5, 한두 명 정도는 하다 말다 하는 애들이었는데 내가 그 학교에 있는 애들을 되게 많이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상황을 잘 아는데 한 반이 있잖아요. 한 반에 한 30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잘 사는 동네는 조금 더 다른데 잘 사는 동네는 한 30명 중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는 부모가 이혼한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하고 새로운 부인가에서 난 아이들인 거야. 이혼한 경력이 다 있어요. 근데 진짜 저기 샌디에고에서 멕시코 국경 쪽으로 가서 좀 더 못 사는 곳에 가잖아요. 30명 중에 20명의 부모들이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안 한 채 그냥 동거한 상태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학교에 가면 부모님 이름 뭐야? 엄마 이름 뭐야? 양엄마 아니지? 다 그냥 엄마 아빠 결혼해서 난 사람들이 우리는 대다수야. 근데 미국은요. 중산층을 떠나서 중산층 밑에 층으로 가면은 이혼한 부모가 너무나 많고 어떤 부모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간 상태인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문화가 틀리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가 엄마가 맨날 학교를 데려다 줘요. 미국은 학교를 초등학생은 엄마가 반드시 학교를 데려다 줘야 돼요.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영화에서 꼭 보면은 엄마가 아들 꼭 차로 학교 데려다 주면서 아들 뭐 키스하면서 꼭 차에다 내려주잖아요. 왜 내려주는지 아세요? 미국은 법적으로 아이가 혼자 학교를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반드시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부모님 동의 하에 스쿨버스가 집 바로 앞에서 쓰고 학교에서 바로 앞에서 내려줘야 돼요. 우리처럼 뭐 실내화 가방 들고 학교 앞에서 집까지 막 한 20분 동안 걸어가면서 중간에 뽑기 하고 뭐 막 문방구 가가지고 게임하고 중간에 PC방 가서 게임하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길이 클리어해야 돼요. 부모님이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학교가 딱 집 문 앞에서 문 앞까지 데려다 주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문화에서 어느 날 애가 엄마가 맨날 학교를 데려다 주고야.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남자가 왔어. 선생님이 아빠시니? 아니요, 저희 엄마 남자친구요. 그럼 한국 만약에 교사하면 얼른 들어가 이러잖아요. 미국은 그래 안녕하세요 존 어머님이세요. 존 어머님 남자친구세요. 반갑습니다. 전 선생님 제시카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문화예요. 또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번 주말에 너네 뭐하니? 선생님이 물어봐요. 얘들아 너네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니? 그러면은 편하게서 저는 아빠 집에 가요. 아빠의 새로운 부인하고 이번에 수영장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이미는 뭐 할까요? 제이미는
저는 뭐 이번 주에는 엄마랑 노는 엄마네 집에 가는데요. 이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주말에는 뭐 주중에는 엄마 집에서 살고 주말에는 아빠 집에서 살고 그래서 주말에 아빠 집에 가면 아빠 여자친구도 만나고 주중에 엄마 집에 살면서 엄마의 새로운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야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미국 생활이 힘들어져요. 너무 머리 아파요. 그럴 수 있죠. 불륜전에요. 아니라 불륜이 아니라니까. 그 얘기인 즉슨 이 두 사람은 이미 이혼을 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야. 아이는 우리 부모님 이혼했어. 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 언니 중에서 제가 매튜를 가르쳤는데 매튜 엄마가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라서 플레이데이라는 걸 열어요. 이런 건 뭔지 모를 거예요. 이건 좀 이제 아이가 있으신 분은 알겠는데 미국에서 플레이데이 하면은 왜 여러분 꼭 미국 영화 보면은 엄마들이 꼭 이 집으로 자기 애 다 데리고 와가지고 뭐 여기서 파자마 파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낮에 뭐 정원에서 수영장 파티를 한다든지 플레이데이트 플레이데이트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 엄마가 뭐 2학년 3반 엄마가 이 다음 주 토요일날 저희 집에서 플레이데이트 할게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집으로 다 애들을 초대해가지고 뭐 수영장 파티도 열어주고 애들 다 같이 놀게 하는 거야. 왜냐면 미국에선 놀이터에서 애들을 갑자기 랜덤 만나는 일이 잘 없으니까는 아는 애들끼리 좀 친해지게 하게 해주려고 플레이데이트를 열어요. 그럼 플레이데이트를 어느 날 자고 가는 걸로 했어. 그럼 금요일 날 와서 자고 토요일 날 데려가는 걸로 했어. 금요일 날에는 엄마가 우리 딸 제시카 좀 잘 부탁해요 하고 제시카를 물어 넣었어. 근데 다음 날에는 아빠가 데려 와요. 그래서 왜 엄마가 안 데려? 아빠가 왜 데려 오셨냐? 오늘은 아빠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엄마랑 아빠랑 시간이 잘못해서 둘이 겹쳐버렸어. 그러니까 네튜네 집에 자기 딸내미 제시카를 데려 와야 되는데 이 둘은 이혼한 상태인데 둘이 이렇게 만나요. 이 매튜네 집에서 이혼한 부부가. 근데 막 인사해. 당신 왔냐고. 애 얼른 데려가라고. 요즘 숙제 안 하니까 당신이 좀 잘 좀 봐줘요. 응, 갈게. 난 데이트가 있어서. 뭐 이런 거. 슬립 오버기도 하고 플레이데이트도. 만날 경우 흥미진진하겠는데 근데 뭐 막 둘이서 막 죽여버리겠어 막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야. 제가 본 거는 그냥 쿨하게 그냥 전 남편이에요. 전 부인이에요. 새로운 남친이에요. 새로운 여친이에요. 여기 꼬마요? 저희 새로운 남자친구의 아이예요. 이런 거 진짜 많아요. 그냥 진짜 많아요. 어느 날 새로운 꼬마애를 데리고 왔어. 거긴 동생이 있었어요. 제시카가 동생이 있었어요? 얘 누구예요? 제 남자친구의 아들이에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한국이면은 한국이라면 이런 일들이 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쵸? 미국은 모든 주 공통 적용 범법이 있나요? 네, Federation Law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이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 갑자기 비욘세 제이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비욘세와 제이지가 곧 이혼을 한대요. 근데 그 이혼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사진 먼저 보실게요. 여기 있는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잡지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가십이라고 불러요. 요 단어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십. 헨노야가 아니라 가십. 가십이 뭐죠? 뭐 연예인들 뭐 왜 이혼했다더라, 누가 바람 났다더라, 누가 돈을 부동산으로 잃었다더라,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가십이라 그래요. 미국에는 이런 가십거리를 잡지로 만들어서 파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근데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얘네들 주간 잡지예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에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야. 봐봐. 여성동화나 이런 거는 한 달 전에 있는 거를 한 달분이잖아.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이는 이게 더 이상 이슈가 아니야. 이슈가 끝난 일이야. 근데 얘네는 막 지금 한밤의 연애 통신에 나오는 것들을 바로바로 잡지화시켜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그걸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미용실이나 손톱을 하러 가면 무조건 얘네들을 읽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거든. 막 주간 막 비욘세랑 제이지가 농구 경기를 갔었다. 이번에는 LA 레스토랑 갔다. 매일매일의 어떤 일과가 거의 여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가슈 매거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라이프 앤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제목을 보면은 Jay-Z and Beyonce $1 billion divorce. 자, 여기 밑에 글 읽어볼게요. 보이세요? 제가 조금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his night with other women? 이거는 그냥 표제어예요. 그녀의, 뭘까? 이게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 His night with other women? 자, 여기서는 woman이에요. woman이 아니라 여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지. 그쵸? 그가 다른 여자들과 하룻밤을 지냈는가? 그 다음에 이거는 explosive fights and insane jealousy. 이건 무슨 뜻이야? 여러분 이거 뜻을 되게 알아야 된다. explosive fight 무슨 뜻이야? 단어 쓸게요. explosive 막 폭발하는 이런 얘기야. 폭발하는 explosive fight 또는 insane 뭐라고 써있죠? jealousy는 아니까는 explosive fight는 막 뭔가 폭발적인 싸움과 insane 미친 듯한 약간 insane은 crazy야. crazy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게 insane이라고 보시면 돼요. insane jealousy 그러면 엄청난 뭐 미친 질투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뉴욕의 빌딩의 엘리베이터에서 이 비욘세의 동생이 있어요. 썰렌지 뭐가 있는데 비욘세의 동생이 제이지를 구타한 거야. 막 구타했어. 근데 그게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킹콩카님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불거져 나왔는데 비욘세가 이혼을 하고 싶어해요. 왜 그러냐? 제이지가 바람을 너무 많이 폈대요. 근데 그거 바람을 누구랑 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이거 너무 흥미진진하지. 근데 비욘세가 한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나는 제이지를 예전부터 의심했었다. 야,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봐. 제이지는 모굴이에요. 제이지 같은 경우는 미국 사회에서 음악의 거장이면서 음악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대물이야. 대장이야. 대물? 대물 야한 거지. 엄청 거장이라는 얘기. 대부야.